여러분, 설명을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학생은 계속 들어오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6가지 요소 중에 소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소비자라는 건 여러분을 얘기하죠. 어,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우리는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를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 오늘의 이슈의 가장 큰 내용은 뭐냐면, 기업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서 경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전에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기업이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구매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가 주가 되는 그런 시대에서 온라인이 발달되면서 소비자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회사의 경영에도 참가하는데요. 경영에 참가한다는 게 아주 작게는 소비자 댓글이라든가, 그리고 뭐 AS 센터에 의견을 제시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소비자의 보이스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점점 소비자 중심의 기업 경영으로 바뀐다. 그래서 소비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소비자 리서치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전문으로 해주는 회사들도 많아졌고요. 어, 뭐 선거 때도 그런 리서치 회사들이 많이 운영이 되지만, 평상시에 기업에서 그 리서치를 굉장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사례로,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전과 이후의 가장 큰 변화를 이 동호회의 스키 장비 구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겨울 스키를 타고자 하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한 6명 정도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겨울 장비를 구매하는데 공동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의 사이즈라든가, 조금 전에 6가지 요소 중에 아마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제일 먼저 가격, 그 다음에 뭐 젊은 친구들이니까 스타일, 무엇보다도 기능, 이런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가격과 대치되는 건 뭐냐면, 아, 가격이 높으면 브랜드와 회사의 어떤 그 레벨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처럼. 그래서 그 6명 구매자들이 모여서 또 선배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격 프라이스라든가, 그리고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사이즈, 이런 것들을 적어서 공동 구매를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우리 모임에서 이번에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판매자들이라든가 중간 상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메이커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 리스트업을 주죠. 기능은 이런 거고, 뭐 제작은 언제 했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 소비자가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6명이 겨울에 사용하는 스키 장비에 대한 어떤 구매 욕구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폰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 소비자의 의견이 잘 정리가 되고 전달되고,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맛을 만들게 되고, 최소한 또 출시 전에 소비자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맛보게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최종적인 컨펌을 할 때까지 소비자의 의견은 굉장히 기업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소비자는 점점
결속력이 강해지고 이 결속력이 끊어지게 된다면 그 기업의 어떤 그 장기적인 비전은 없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가거나 벤처를 시작할 때 이 소비자에 대한 서베이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어, 잘 받아들여서 어떤 기업에 있어서의 디자인 프로세스나 상품 개발 프로세스, 서비스 센터에서의 소비자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폰을 살 때는 그 기능들이 아주 잘 정리돼 있죠. 다 개발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업에서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폰 회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뭐 한 4-5 개뿐이 없는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기능에 관련된 것들을 모두 개발을 하죠. 그렇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좋은 사례를 하나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소비자 리서치에 따른 기능을 개발해서 성공한 사례를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얘가 CD 플레이어인데요. 여러분이 이걸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에 있었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은 오디오 하이파이 시스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큰 오디오가 옛날에 있었어요. 스피커도 크고. 그래서 고급 음악을 들으려면 음악 카페 같은 데 가서도 듣고 큰 오디오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라이브를 듣지만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밖에서 집 밖에서 산책을 하거나 여행을 하면서 오디오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 못 했었는데 소니라는 회사가 CD 플레이어를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어폰을 통해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컨셉은 뭐냐면 밖에서도 개인을 위한 오디오 시스템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리버라고 국내의 회사인데 MP3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가 혁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성이나 LG에서 만들기 전에 이 회사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들고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디지털로 이걸 만든 거죠. 그래서 칩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음악을 듣게 된 거죠.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작고 그리고 좋은 음질에 휴대하기 편리한 그러한 것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당시에 1890년대에서 2000년대 뭐 사이니까 디지털 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돼 있는 상태라서 이것을 만드는 아이디어 자체가 매우 중요했다는 거죠. 소비자의 서베이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개발을 해서 이 회사가 매출 한 2천억 정도 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런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타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알렉시 레온 압차키인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회사에서도 살 수 있고 저 회사에서도 살 수 있는 물건은 특징이 없기 때문에 구매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대신 뭐 BMW나 벤츠나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딱 봐도 항상 똑같은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죠. 스타일이 변해도 유행에 따라서. 그런 아이덴티티도 있고 중견기업이나 소기업, 벤처기업 같은 데서 어떤 소비자 니즈에 맞는 독특한
그런 스타일링이 디자인 6가지 요소 중에 스타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고서에 맵을 이용한 포지셔닝이라는 걸 하시면 좋은데요. 그거를 잠깐 먼저 설명을 하면 어떤 결과물로 나오게 되느냐면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조사를 해서 3개 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밑에 글은 볼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0점, 5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6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2점을 받은 거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군데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나머지 3군데는 보통이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요 회사보다는 4가지 요소와 어, 4가지 요소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나머지 2가지 요소에서는 뭐 보통 점수를 받았습니다. 요 표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그냥 국내에 있는 별로 경쟁력 없는 중간 작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테오리를 말씀드렸지만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뭐 소비자 리서치해서 경쟁력 있는 그 경쟁력 있는 벤처나 스타트업 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완전한 큰 회사는 아니지만 4가지 이상의 장점과 2가지 이상 정도를 보완하고 있는 중견기업 정도의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폰의 3개 회사나 3개 제품을 이렇게 비교할 때 A라는 폰과 B라는 폰, C라는 폰을 6가지 요소로 분석을 해서 나는 이걸 선택했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뭐 기능과 스타일 그리고 내가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다 있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로 이 글을 쓰기 전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보고서에서 작성할 때 기업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글보다는 이런 맵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맵을 작성하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동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여러분 설문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왼쪽에서 뭐 격조 있다, 수용적이다 한다면 여기서 자기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 요소가 만약에 6가지면 6가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A라는 회사, B라는 모델, C라는 모델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뭐 지금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런 표가 있으면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맵은 이제 나중에 디자인 영상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3, 4학년 때 경험을 할 거고요. 마케팅하는 회사라든가 소비자 리서치하는 학과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런 걸 경험하겠죠.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뭐 이게 맵을 통한 포지셔닝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략 같은 거, 로드맵 같은 걸 만드는데 사용을 합니다. 봐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6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회사에서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컨버전스 되는 그래서 비전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융합이 아, 가치 창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중간평가 전에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면 융합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찾는다는 거죠. 그, 그 우리가 6개 부서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과거에는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것이 주가 되는 능력이었다고 한다면 현재의 능력은 가만히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그것의 모든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당연히 그 여섯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디자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음, 그 유럽에서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디자인 스킬이라고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디자인을 진흥하는 그 공공기관인데 거기서도 보면 서비스를 디자이너와 경영 기술을 조인해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유럽의 플러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플러그라는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탑3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 에이전트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의 지사를 가지고 있고 근데 그 회사에서 이미 10여 년 전서부터 아니 15년 전부터 이 기술과 사용자 경험 그리고 직감 이런 내용들을 디자인과 조인해서 그래서 분석과 기술, 생산 이런 그 말씀드렸던 6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한 디자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 3M에 10년 넘게 글로벌 파트너로 일을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도 경영과 기술, 디자인 이 3가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어, 융합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그 이제 아니 요걸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안내를 계속 할 예정인데 그 청년 창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세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시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정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청년 창업학교는 그 여러분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원서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OK를 받아서 어,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1년 동안 본인이 원하면 기숙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약 200만 원 정도의 그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교육을 하느냐면 15가지 요소를 통해서 마스터들이 교수들이 교육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뭐 마케팅 기법이라든가 무역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R&D 그리고 생산 기술 법률 이런 것들을 통째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교육을 어디서 주로 하느냐면 그 디자인 경영 대학원 MBA에서 이런 걸 하는데요. 그것이 결국 경영과 창업, 디자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은 기본적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적 사고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제가 앞으로 그 제시할 그 상업에 관련된 몇 가지 동영상을 보시고 관심의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단 그 저번 주와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어지는 그 동영상 강의를 잘 보시고요.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서 처음에 완벽하게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저는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1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든다고 한다면 표지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내가 폰을 구매한 이유 그리고 그러니까 경쟁 모델하고 비교 그리고 나의 선택의 기준 뭐 이 정도를 우선 한 3-4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저랑 1차적인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수정 보완된 부분을 발전시켜서 풀페이퍼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시 평가받고 이런 과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지 말고.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제가 출석자들 체크를 해야 되니까.